쉬운 걸로만 내놨어요. 시영아, NPR. NPR 무슨 의미야 이게? 이게요. 그 N개 중에서 오케이. N개 중에서 R만큼 그 곱하는 건데 아 다시 의미 계산 공식 말고 의미. 의미. N개 중에서 N개 중에 R만큼 R 개만큼 그지? R만큼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예요. 곱한다는 건 연산이잖아. 의미를 의미를 뽑아서 뭐 하는 거야? 모아서 나열. 나열. 그렇지. 여기 P가 permutation 순열의 의미이니까 나열한다. 이제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죠? 서연아, 네? 공식은? 뭐라고요? 공식은 아 는 기다려보세요. 뭐 분의 N n 마이너스 R n-r 분해야 또 뭐 있어? 분의 이거 N 위에다가 팩토리얼 분해야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N n 팩토리얼. 좋아요. 이겁니다. 괜찮죠? 그런데 공식은 우리가 증명할 때 많이 쓴다라고 했고 일반적인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 뭐 5P3 요거는 승우 계산 어떻게 하니? 5 더하기 4.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나열? 3개. 3개 나열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4P4 시영아 4P4는 무슨 뜻? 4 팩토리얼. 그렇지. 이거는 4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하니까 4개를 줄 세우는 개념이라고 바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4팩토리얼 줄 세우기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자, 오늘은 조합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조합의 영어 단어는 combination입니다. 밑에 있어요. combination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메모만 해봅시다. 조합이란 시작은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아까 순열할 때도 서로 다른 n개에서 뽑았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에 별표 하나 써놓읍시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n개 중에 뽑는 거는 동일한데 순서를 생각하면, 즉 나열을 하면 순열이라고 접근하고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 순서 없이 뽑을래. 이게 조합이더라. 이고요. 몇 개를 뽑냐 하면 순열과 마찬가지입니다. R개를 뽑을 거예요.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순열에서 했던 것처럼 R은 지금은 0에 등호가 빠져있긴 해요. 0개 뽑는 건 일단 배제를 할 건데 n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n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뭐 n보다 하나 더 큰 개수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R개 뽑는 그 개수는 전체 개수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n 이하다. 이런 범위를 가집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R이 0일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등호 들어갈 수 있어요. 공식에도. 그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 또는 뭐 컨비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짧게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기호는 퍼뮤테이션 했을 때랑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냐? NCR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해석하기를 NCR은 n개, 앞에 있는 n개 중에서 뒤에 있는 R개를 뽑을 건데 뽑는 건 똑같죠, 순열처럼. 뽑는데 순서를 나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조합입니다. 알겠죠? 이걸 왜 계속 강조하냐면 공식을 지금 도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 하나는 나열한다 안 한다야. 맞지?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져가 볼게요. 아까 옆에다가 써볼까? NPR이라는 것에서 n개 중에 R개를 뽑은 상태잖아. 그지? 그런 다음 뭐 해요? R개를 나열하지. R개 다 쓸게요. R개 나열하는 방법이 지수야 어떻게 되니? R개 나열하는 방법. R개 줄 세우기. 네? R개 줄 세우기. 너 3명 줄 세우세요 하면 몇 가지야? 6가지 어떻게 계산했어? 3 곱하기 2 그래요? 그러면 10명 줄 세우세요. 짧게 뭐라고 해요? 아까 했던 수영이 했잖아.
10 팩토리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R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그렇지. R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열에서 조합이랑 비교했을 때 N개 중에 R개 뽑는 것까지는 동일하단 말이야. 그런데 순열만 뭘 해요? 뽑아놓은 거 나열한단 말이야. 그 경우의 수가 R 팩토리얼 개만큼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조합에서는 얘가 의미가 있겠니 없겠니? 시영아, 있겠니 없겠니? 네, 없어요. 없겠죠. 이만큼을 나는 한 가지로 볼래요가 조합입니다. 밑에 예시 풀면서 한번 더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NCR이라는 조합은 NPR 순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NPR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R개 줄 세우는 R 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거 모두 조합에서는 한 가지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모조리 나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할래 말래 요 차이만 있는 거야. 희수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도대체 순서를 생각한다 안 한다가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문자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순열과 조합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해볼게. 세 개 중에 A, B, C 세 개 중에요.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나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뭡니까? 퍼뮤테이션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나열이니까 3P2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3 곱하기 2 6가지가 존재해. 조금 귀찮겠지만 뭐 복습 삼아 한번 나열해 볼게요. 두 개 뽑는 거를 일단 문자를 누굴 뽑을지만 정해 본다 그러면 A랑 B랑 뽑을래요가 있을 거고 A랑 C랑 뽑을래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랑 C랑 뽑을래요 있을 거야. 서로 다른 문자 짝꿍이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를 바꾸는 걸 다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부터 또 뭘 얻어낼 수 있냐면 B 뽑고 A 뽑고 이거를 얻어낼 수 있겠죠. 순서 바꾸는 거. 다른 경우다, 그치? 여기에서도 순서 바꾸는 이 녀석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서도 순서 바꾸는 이 녀석이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가 다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순서가 앞뒤가 이렇게 바뀌는 걸 다른 경우로 볼래가 순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합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인데 A, B, C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자. 뽑기만 이렇게 적을게요. 뽑기만 하자. 순서 없습니다. 그죠? 나열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순서가 없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조금 전에 했듯이 3C2 이렇게 쓸 거거든. 3C2 요거를 퍼뮤테이션을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 그림을 참고해서 얘기를 해볼게. 아까 첫 번째 문자 A, B 이렇게 뽑은 거를 순열에서는 순서 바꾼 걸 다른 경우로 보고 B, A도 또 다른 한 가지야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세졌거든. 그런데 지금은 얘네들을 어떤 경우로 볼 거야? 같은 경우로 볼 거야. 바꾸는 거, 순서 바꾸는 건 내가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A, B 이렇게 한 쌍, 그 다음에 A, C 한 쌍, 그 다음에 B, C 한 쌍이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요거? 자, 그럼 위로 돌아가서 빨간색 밑줄 그은 것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니? 뽑아놓은 두 개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2팩토리얼이었지, 그지? 그래서 뽑아놓은 두 개를 순서 바꾸는 방법이 2팩토리얼인 거야. 만약에 세 개를 뽑아놨으면 세 개를 줄 세우는 3팩토리얼만큼이 나온 거겠지.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거 무시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밑으로 돌아가서 아래쪽처럼 순서 생각하지 않고 누구누구 뽑았는지만 이렇게 보는 게 뽑아놓기만 하는 게 조합이었는데 그 식은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식은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순열에서 조금 전에 두 개 문자, 여기 밑에 써진 두 개 문자가
순서 바꾸는 거 2팩토리얼은 내가 고려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누기 뽑아놓은 것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더라. 나눠준 게 조합이 되더라. 이런 의미야. 괜찮지?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보면 퍼뮤테이션에서 2개 뽑아놓은 걸 나열하는 만큼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겠어요. 해석 되게 괜찮겠니?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하나의 차이는 순열을 생각한다. 조합은 생각하지 않는다.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NPR이라는 게 전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할 거야. 순서 반영할 거야. 그래서 r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 r팩토리얼, 뽑아놓은 r개에 줄 세우는 r팩토리얼만큼이 한 가지로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나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선아 이해됐니? 와 닿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공식 잠깐만 보고 갈게요. NCR이라는 거는 NPR에서 요거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까먹었을 때 요거 도출하기가 쉬우니까. R개를 뽑아놨으니까 그 R개를 줄 세우는 개념을 지워주면 됩니다. 그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벌써 한 5번 얘기한 것 같다, 그지? 뽑아놓은 거, 줄 세우는 거를 나눠주면 조합이 되더라. 그리고요, NPR, 우리 아까 공식이 뭐였죠?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었지, 그지? 그거가 분모의 r 팩토리얼이 더 곱해진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괜찮죠? 승우야 괜찮니? 오케이. 자, 마지막에 보면 r이 와, 이정도 가능하대요. 이 공식이 쓰여진대. 그럼 잠깐만 보고 갈게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공간이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퍼뮤테이션 한번 다시 해봅시다. NP1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지? n개 중에 한 개 뽑아서 나열인데 혼자 나열하는 거는 뭐 혼자겠죠, 그죠? 이게 몇 가지야? n가지. 네, n개 중에 하나 뽑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NP0는 얼마였죠? 1이었죠. 이 뭐라고 의미를 부여했지? n개 중에 안 뽑을 거야 라는 선택 하나 이거였어. 그 다음에 NPN은 n개 중에 n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n개 줄 세우기였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컴비네이션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NC1 이건 무슨 뜻일까? 지수야, 이게 무슨 뜻일까? NC1 n개 중에 하나 뽑는데 하나 뽑아서 순서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NP1이나 NC1이나 똑같은 상황이지. 하나 뽑으면 끝이거든. 그래서 얘는 몇 가지? n가지. 이렇게 될 거야. 요거를 공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요 놈은 아까 NCR이라는 공식이 NPR을 뭘로 나눈 거예요?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R에다가 1 집어넣은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적어보면 팩토리얼 쏘리 공식에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 요거 지울게. 요거는 다음 공식에다 쓸게. 공식 짬뽕이 돼버렸네요. NP1이라는 거는 순서 생각해서 하나 뽑은 건데 그거를 뭐 하기로? 1 팩토리얼로 나누기로. 요 개념이었지, 그지? 뽑아놓은 개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눈다가 이제 조합의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NP1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1이었잖아, 아니 n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n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공식에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해야겠죠. 공식은 어떻게 돼요?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됐고요. 그러면 분모가 n-1 팩토리얼이고 분자가 n 팩토리얼이면 분자가 요놈이 n 곱하기 그 다음 아래쪽 팩토리얼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 분자 n-1 팩토리얼을 약분할 수 있으니까 남는 건 n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식에 집어넣어도 충분하다. 알겠지? 자, 그래서 NC1은 NP1과 같더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뒤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확률 통계라는 과목에서 또 배우는데
n개 중에 한 개 뽑는 경우는 다 똑같이 n이 나옵니다. 요거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NC0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n개 중에 0개 뽑는다. 안 뽑을래? 몇 가지겠니? 한 가지. 맞아요. 한 가지인데 요거 한번 공식에 집어넣어 볼까요? 똑같이 개념을 접근하기 위해서 n개 중에 0개 뽑는 순열을 0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np0은 얼마였죠? 1이었죠. 0 팩토리얼은 얼마였죠? 1이었죠. 이거는 공식이 잘 적용되기 하기 위해서 약속을 0 팩토리얼은 1이야 라고 약속한 거야. 그치?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얘는 1이야.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퍼뮤테이션과 동일하게 n개 중에 안 뽑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요. NCN 요겁니다. 의미는 n개 중에 n개 뽑기만 한다야. 맞지? 줄 세우기 없어요. 어떻게 될까? 시영, 결과가 얼마일까? 좀 줄여서 얘기해 볼게요. 맞아. 3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는 다 뽑는 경우밖에 없잖아. 한 가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도 공식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온전한 공식에다가 적용하기 전에 순열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볼게요. n개 중에 n개 뽑는 퍼뮤테이션에서 순열에서 뽑아놓은 개수가 n개니까 n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n 팩토리얼 분의 npn이라는 게 n 팩토리얼이었네, 그지? 오, 그래서 1 이렇게 됩니다. 짠. 그러니까 ncn이라는 거는 전부 뽑는다 한 가지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c 3, 뭐 4c 4, 10c 10 이런 거 다 1이더라. 어렵지 않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게 콤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콤비네이션은 계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 몇 가지 써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그 팩토리얼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콤비네이션도 외워두면 좀 편한 것들이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 O, C, E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의미는 5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는 것 이거거든. 계산 한번 해볼래?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10. 오케이, 10.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는 OPE를 먼저 구하고 뽑아놓은 게 2개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눈다. 요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세요. 요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러면 OPE는 어떻게 되지? 5 곱하기 4가 되지. 그거를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뭐 2로 나누는 게 돼요. 얼마?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OCE는 10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OC3 해볼게요. OC3 요거를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요 바로 다음 장에서 하고요. 얘도 계산 바로 해볼게요. 자, 이제 암산을 좀 해볼게. 분자에 뭐 올릴 거야? OP3 올릴 거지. OP3은 뭔데요? 5, 4, 3 분모는 뭐 나눌 거야? 3 팩토리얼 나눌 거지, 그지? 그거를 한 번에 요렇게 쓰자. 괜찮아요? 얼마입니까? 10. 와, OC2와 OC3이 같은 결과네. 요거 잠깐 미리 얘기할게요. 뒷장에서 할 건데 마침 여기 5명 있네요. 마침 또 승평 중 2대 삼상 중 3이네. 좋아. 자, 쌤이 3명을 고를 건데 3명한테는 롯데리아 햄버거를 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 너무 신나지 말고 2명한테는 요즘 자주 먹는 게 뭐니? 안 먹니? 이거 비싼 거 있잖아. 여기 어디지? 햄버거 파는데 프랭크 버거 비싸? 몰라요. 그런 거밖에 모르는구나. 그 핫 뭐 그런 거 나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비싼 햄버거 집 있지 않나? 뉴욕 버거라고 합시다. 2명한테는 뉴욕 버거를 사주고 3명한테는 롯데리아를 사줄 겁니다. 롯데리아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승평중 2명 내가 딱 정했어. 그러면 승평중은 뭘 먹는 거죠? 뉴욕버거를 먹는 거죠. 그럼 동시에 삼산중 친구들은 뭘 먹게 돼요? 롯데리아를 먹게 되죠. 봐봐. 저는 2명을 선택했을 뿐이야. 2명을 선택했을 뿐인데 나머지 3명도 선택받은 느낌이죠. 나는 롯데리아를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선택받은 느낌 맞죠? 그럼 반대로 삼산중 3명은 내가 롯데리아 사줄게 라고 했어. 그러면 언급하지 않았지만 승평중 2명은 뭘 먹게 되죠? 그렇죠. 뉴욕버거를 먹게 되죠. 선택이 된단 말이야. 요 개념입니다. 봐봐.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동시에 남은 3개를 선택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벌써 남은 3개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야. 그거는 나는 5개 중에 니네 셋은 선택 안 할 거야 라는 개념과 똑같아. 니네 셋은 선택 안 할 거야 라는 거는 결국은 셋을 고려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개념인지 알겠니? 서연아? 네? 네. 와 닿았니? 네네. 2명을 선택하는 순간 3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OC2와 OC3은 동일한 개념이야.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OC2는 10, OC3도 10이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6C2 이건 적어놓고 외워. 6C2 얼마입니까? 계산해봐. 희수 6C2 15 좋아요. 6 곱하기 5 나누기 2 맞죠? 그 다음에 6C3 지수 암산해. 뭐? 20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물론 7C2, 8C2 이 정도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그때그때 계산하는 걸로 하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열이라는 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에 적용하는지 열심히 이제 풀어서 왔었단 말이에요. 조합은 어떤 유형에 적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조합은 결론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뽑기만 할 때 조합 적용하는 겁니다. 아래쪽 볼게요. 봐봐 여기 참고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의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2명을 뽑는 경우 이렇게 되면 적어 볼게요. 만약에 회장을 A 분이 하시고 부회장을 B 분이 하세요 라는 경우와 회장을 B 분이 하시고 부회장을 A 분이 하세요 라는 경우는 승호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이거는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니까 2가지로 세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구분하려면 언제 순서 있는 걸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 회장과 부회장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회장하고 누가 부회장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옆에 가볼게요. 대표 2명을 뽑아요. 대표 2명. 그러면 또 적어볼게요. A가 대표하시고 B도 대표하세요. 즉 A, B 둘이서 대표하세요 하는 거랑 B가 대표하시고 그렇다면 A가 대표하세요 하는 거랑 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얘네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상황이야. A, B, BA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대표 2명은 자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래서 뽑기를 할 때 순서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 그게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따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알겠지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의 성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은 이제 크게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조합의 수 성질 첫 번째 여기도 별표 하나 달아 놓을게요. 1번 짠.
자,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NCR이라는 거는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할 거야 라는 의미인데 뒤로 가보니까 우변을 가보니까 NC에다가 N에서 R을 뺀 만큼이래요. 이거 아까 보던 거랑 비슷하네. 여기 옆에다가 한 번 더 적어놔 볼게요. 예시 OC2랑 같다. 결론만 적용하면 O는 똑같은데 콤비네이션에 앞에서 뒤로 뺀 5에서 2를 뺀 3과 같더라. 아까 10 같았던 거 확인했었죠, 그죠? 괜찮니? 그래서 요거를 공식으로 한번 같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인데 공식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 증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쌤은 적어 볼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NCR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공식 적용하면 서연아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NCR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NC n-r 지금 이게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 맞죠? 그러니까 위에서 1번 적어놓은 결론이 NCR과 NC n-r이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도 공식에다가 그대로 박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n 자리는 n 팩토리얼 그대로 같이 들어갈 거고요. r 자리에는 n-r이 들어갈 거예요,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있는 n에서 r 자리에 n-r 팩토리얼 요렇게 들어가겠죠. 다시 쌤이 녹색 칠한 요 놈이 R 자리에 요렇게 들어간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니? 네. 오케이. 그리하여 여기는 n 팩토리얼이고요. 앞은 n-r 팩토리얼이고요. 뒤에는요. 괄호환을 먼저 계산하면 n 없어지고 마마 r이니까 r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어때요? NCR과 NC n-r은 결과가 동일하죠. 그쵸? 그래서 NCR과 NC n-r이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몇 가지를 들기 전에 왜 이런 건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5개 중에 A, B를 선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A, B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라는 경우의 수의 중에 하나거든. 그치? 요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사실 C, D, E는 선택을 안 하게 된 거지. 그럼 개념을 살짝 틀어가지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개념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지 않는 개념이랑 같죠. 이해되니?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지 않으면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택하지 않을 3개를 지정하는 게 결국은 여기서 CDE를 지정하는 거거든. 어때? 결국은 CDE를 선택하게 된 거죠. 나 이거 안 뽑을래 라고 선택을 하는 거야. 소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개념으로 콤비네이션의 성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은 5개 중에 나는 3개를 선택하지 않을래 라는 3개 선택 방법. 이게 같다. 그러면 콤비네이션 성질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10C7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10부터 하나씩 줄여서 7개를 씁니다. 맞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나요? 둘, 넷, 다섯, 일곱 맞지? 그 다음에 밑에 뭐 써요? 7 팩토리얼을 쓴단 말이야. 7, 6, 5, 4, 3, 2까지 이렇게 해서 나눗셈에서 구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쓸 게 너무 길잖아, 그지? 그렇다면 우리는 콤비네이션 성질을 이용해서 10 유지하고요. 앞에서 뒤로 빼면 얼마야?
3 요거랑 같더라. 다시 의미 해석을 해보면 10개 중에 7개를 뽑아서 가져가는 거나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안 가져가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이 조금 줄어들죠. 어떻게 해요? 3개만 나열하면 되니까 10, 9, 8, 3팩토리얼 요 계산이랑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콤비네이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돌아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이게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콤비네이션 성질입니다. 가장 강력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은 나중에 확률 통계 과목에서 한 번 더 나올 내용이긴 한데 계산상의 의미를 잘 보세요. 잘 봐. 좌변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조합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우변과 같더래요. 보면은 n 전체 n개에서 하나씩 빼놨어요. n-1 뒤에 것도 n-1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중에 r개를 뽑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중에 r-1개를 뽑는 거래. 그래서 요 메모만 잘 해놓으시면 요 식은 굳이 아래쪽에 증명 부분에 식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의미 해석이 될 겁니다. 잘 봐. 여기 n개 중에 특정한 A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n명 중에 A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괜찮지? 그러면 그러한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야.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아 놓기만 한 건데 우변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r개를 뽑는데 여기에 A가 포함될 수도 있고 A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경우가 있니 혹시? A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니까 그 외에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명 뽑는데 10명 중에 A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10명을 뽑는데 A를 배제하고 뽑을 수도 있잖아. 그거 외에 케이스가 있나요? 없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우변을 정리를 해보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n-1 CR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r개를 그대로 다 뽑고 있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A를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수를 다 센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전체 n명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 한 명을 빼놓고 한 명 빼면 몇 명이 되죠? n-1명이 되지. 그 중에서 우리 아직 한 명도 안 뽑았는데 모조리 r명을 뽑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 특정한 한 명을 배제를 시켜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뽑은 게 하나가 줄었어. 그리고 뽑아야 되는 대상도 하나가 줄었어. 얘는 A를 미리 포함시켜 놓고 봐봐. 10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 A라는 사람을 포함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추가로 몇 명 뽑아야 돼? 9명을 뽑아야 되지. 그게 전체 뽑을 경우의 수 R개에서 이미 한 자리는 A가 차지한 거야. 그래서 뽑는 개수가 R-1 이렇게 하나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A는 이미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뽑을 A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전체 N명 중에 한 명은 제외를 하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겠죠. 이런 개념이 되겠다. 알겠니? 이거 꼭 메모해두세요. 이렇게 뽑는 상황을 콤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전체 구조는 나중에 이제 증명할 때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그래서 유형 문제 한번 적용해 보러 갑시다. 260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도 퍼뮤테이션 했던 것처럼 뭐 NCR이라는 구조가 됐을 때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R은 0 이상의 N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플러스 콤비네이션은 성질 중에 하나인 아까 N-R 같더라. NCR과 NC N-R 같더라. 요거 개념 꼭 반영해보세요. 여기다가 자, 우리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러한 유형의 조합이 쓰이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1학년 학생 7명,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봐봐. 4명을 뽑는다고 했지 나열한다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죠. 뽑기만 할 거예요.
뽑기만 할 거니까 순서는 없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 그럼 순서가 없으니까 콤비네이션 적용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첫 번째 4명의 학생을 뽑는 거와 학년 구분 없이 전체 중에서 뽑으면 되니까 7명, 5명, 총 12명이야. 그러면 12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순서 없으니까 콤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승우야? 12, 11, 12p 4 할 거니까 19. 그 다음 분모는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직접 계산을 하려면 4팩토리얼도 나열해서 4, 3, 2, 1 이렇게 나열해서 아래 위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여기서도 순서 없습니다. 그죠?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각각 뽑아야겠죠. 뽑아볼게요. 1학년 2명 뽑으라고 했으니까 7명 중에 2명 뽑는 순서 없는. 좋아.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곱할 거야. 두 번째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니까 5, C,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 정도는 암산을 할 수 있어야겠는데 서연아 7C2 얼마야? 네? 7C2 잠깐만요. 21, 5C2 10, 결과 210. 그렇지. 요 정도는 암산이 돼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아야 된대요. 그럼 생각해보면 학년이 2개니까 1학년 중에서 4명을 뽑을 경우도 있고 2학년 중에서 4명을 뽑을 경우도 있는데 그 두 경우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되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자 1학년 7명 중에 몇 명? 4명 7C4 또는 더한다. 2학년 5명 중에 4명 5C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7C4는 누구랑 같아요? 7C3이랑 같지. 보통 그래서 절반을 넘어가면 R 부분이 작도로 바꿉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C4는 누구랑 같을까요? 이게 계산이 편하죠. 5C1은 얼만데? 5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7C3은 7, 6, 5,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6이니까 약분 보이죠? 그죠? 더하기 5. 요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다. 콤비네이션의 가장 기본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볼게요. 경찰관 5명, 소방관 6명 있는데 4명을 뽑는데요. 나열한다는 개념이 아직 없네. 그러면 조합으로 접근해야겠다. 1번 볼게요.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자, 이게 어감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경찰관 5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 2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특정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누군지는 모르는데 선택이 되어 있어. 특정 2명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 2명은 빠져 있는 상태야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럼 경찰관 몇 명이 남은 겁니까? 그렇지. 옆에다 적을게요. 특정한 2명이다 라고 하면 2명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경찰관 지금 원래 5명 있었으니까 2명 배제하면 3명과 소방관 몇 명? 6명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명 뽑기로? 4명 뽑기로. 그러면 전체 몇 명이니? 9명 중에 4명 뽑는 건데 순서 없으니까 콤비네이션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얘는 사실 9C5랑 같은데 9C5로 계산 안 하겠죠, 그죠? 네, 뒤가 커질수록 계산식이 길어지니까 얘는 9C4로 정리하면 되겠다. 92. 미안하다. 9C 여기 2명이 이미 나가 있잖아, 그지? 요거를 쌤이 아까 배제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배제가 아니라 2명은 이미 뽑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 4명 뽑아야 되는데 2명은 이미 뽑힌 상태야, 그지? 쌤이 얘를 배제를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4명 중에 2자리를 이미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2명 뽑을 거야. 그럼 얘는 9C7이랑도 같겠죠, 그죠? 이해되지?
그래서 특정한이라는 의미가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여기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얘는 9, 8, 2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적어도 라는 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접근하기로 했니?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제외하는 걸로 가보기로 했죠. 그게 계산상의 이득을 많이 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면 반대 경우가 뭔데? 많아도? 좀 이상한데? 경찰관과 소방관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돼서 4명을 뽑아야 되거든? 아닌 경우가 뭐야? 안 보면. 그렇지. 경찰관이 0명이거나 또는 소방관이 0명일 때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 거지. 그지? 이렇게 접근할 건데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봐봐. 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해봐. 소연아. 네. 한 명씩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경찰관 5명 중에 한 명을 뽑아. 네. 그게 뭐야? 5시 1이겠지? 소방관 6명 중에 3명을 뽑아. 네. 6시 1이겠지? 그러면 지금 1번에 했던 것처럼 2명이 뽑힌 상태야. 나머지 몇 명이지? 2명. 2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남은 뽑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 되지? 9명. 그치? 9명이지? 경찰관 1명 뽑아놓고 소방 1명 뽑아놔서 2명이 뽑힌 상태니까 11명 중에 2명 뽑혔으면 9명 남은 거야. 9명 중에 몇 명 골라주면 돼요? 2명 골라주면 되겠니?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맞잖아. 한 명 한 명 뽑아놓고 조건 만족시켜놓고 남은 사람들 중에 2명 더 뽑으면 되잖아.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서 눈치가 빨라서 그런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냐면요. 안 돼요. 밑에다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이 없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봐봐. 5명 중에 1명을 뽑아. 이거는 이제 경찰관 조건 때문에 하나를 뽑아놓은 거잖아. 그지? 그리고 몇 명이니? 6명이었나? 소방관 6명 중에 또 1명을 뽑아. 적어도라는 말 때문에 소방관 6명 중에 1명을 뽑아. 1명씩 뽑아놨어. 우리 몇 명 더 뽑아야 돼? 2명 더 뽑아야 돼. 그렇다면 남은 9명 중에 2명 뽑아. 이게 왜 안 되냐? 라는 거야. 안 된다는 결론을 내가 줘버렸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럴듯 하잖아. 한 명 한 명 채워놓고 나머지 중에서 2명 뽑으면 되니까. 안 돼요. 그냥 느낌이 그래? 네. 요 예시를 적어봐. 경찰관을 소문자로, 소방관을 대문자로 한번 써볼 건데 경찰관 중에 A라는 사람을 뽑았어. 5C1 중에 하나.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소방관 중에 A라는 사람을 뽑았어. 괜찮죠? 괜찮니? 그리고 나서 나머지 9명은 우리가 경찰관인지 소방관인지 관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2명 뽑는 거잖아. 마침 그 중에 경찰관 중에 B라는 사람을 뽑았고 소방관 중에 B라는 사람을 뽑았어. 소문자는 경찰관이고 대문자는 소방관이야. 요렇게 뽑는 경우가 5 곱하기 6 곱하기 9C 중에 하나인 거야. 맞지? 그런데 경찰관 5C1 중에 B를 뽑는 경우가 있겠죠. A 말고 B. 그리고요 소방관 중에 A를 뽑는 경우가 있겠지. 맞죠? 그리고요 남은 9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어떻게 뽑는 경우가 있겠니? 경찰관 A를 뽑고 소방관 B를 뽑는 경우가 있겠지. 이것도 위에 계산한 5C1 곱하기 6C1 곱하기 9C에 들어있는 한 가지 경우란 말이야. 그런데 어때? 얘네들이 상황이 어때? 똑같은 상황이지. 같은 애들이 뽑혔잖아. 이런 경우는 또 있어. 어떤 경우가 있니? A 뽑고 B 뽑고 BA 뽑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단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우리 중복 피하기로 했거든. 조합에서는 순서 바꾸는 거 의미 없다 그랬잖아. 이거 다 중복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 명 한 명 뽑고 남은 2명 더 뽑아요. 이거는 중복돼서 세는 거기 때문에 직접 구해보면 우리가 원래 답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 알겠지? 그럴듯했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전체는 어떻게 되는데? 11. 전체는 11명 중에 몇 명? 4명 뽑는 걸로 시작을 해요. 뺄 거야. 누구를 먼저 뺄 거니? 모조리 다 뽑는 걸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맞니? 그러면 경찰관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4명을 모조리 뽑는 경우랑 또는요 더하기 6명.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 모조리 뽑으면 경찰관이 0명인 거잖아요. 그지? 요런 경우가 그 반대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 괜찮죠? 5C4는 얼마야? 5. 5. 6C4는 누구랑 같아? 6C. 6C는 10? 5였어. 처음이니까 뭐 천천히. 오케이. 계산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만하고 싶어.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남았어. 4, 5, 6까지. 4, 5, 6까지만 할게요. 네, 그거 펜 좀만 쉬어요. 정신 차려요. 펜 좀만 쉬어요. 10분. 선생님 근데 그래? 반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데 막 엄청 졸고 있는 반도 있고 엄청 막 열기가 넘치는 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반은 어떤 건가요 지금? 중간. 반반인가요? 이제 예비 고일이죠.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도도 진도인데 수학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할 역할이긴 한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그러면 문제도 조금 더 잘 풀리고 그러면 재밌거든. 아직은 그 재미를 못 느꼈나요? 시간 투자를 하루에 30분만 더 해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점점 많이 알게 되면서 보이는 것도 커지고 넓어지고 문제도 잘 풀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해야지라고 하면 늦어요. 그래서 이 겨울 방학 동안 잘 만들어서 가야 돼. 알겠지? 자, 필수제 4번 볼게요. 남자 8명, 여자 5명. 1번.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 여기서 좀 끊을게요. 뽑아. 일렬로 세우면 돼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대상부터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쌤이 여기 줄 그은 것처럼 아직은 나열하는 개념을 넣지 말고 누구를 나열할지 선택만 하자고요. 선택만 하는 걸 뭐라 그랬죠? 뽑기만 하는 거. 조합.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 3명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8명 중에 3명 뽑는다. 8C3. 끝났나요? 안 끝났죠? 동시에. 여자 2명 뽑아야 되니까 5명 중에 2명 뽑아요. 끝났나요? 네. 뽑는 거 끝났어, 그지? 그런데 1번에서 묻는 건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열해야 돼요. 지금 몇 명 뽑혀 있죠? 4명. 5명. 정신 차려요. 3명과 2명, 5명이 뽑혀 있는 상황이야. 5명 어떻게 해야 돼? 나열해야 돼. 그게 뭔데요? 5팩토리얼. 짠. 이렇게 됩니다. 8C3 얼마인가요? 암산 때려봐. 28이래요. 8C3. 누가 28이래? 18 아니에요? 56이요? 8C3. 56. 그렇지. 8, 7, 6. 3팩토리얼 나누는 거니까 56. 5C는 10. 5팩토리얼은? 오케이.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 또 그거 볼게요. 뽑는 것까지는 뭐 아까랑 똑같네요. 어떻게 됩니까? 8C2 동시에 5C2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 남자 2명, 여자 2명이 뽑힌 상태인데 그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한대요. 짜잔. 이웃하는 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순열에서? 그렇지. 묶어요가 되겠습니다. 묶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볼게요. 지금 8C 곱하기 5C는 대상을 뽑아놓기만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남자 1번, 남자 2번, 여자 1번, 여자 2번 이렇게 뽑힌 상황이에요. 맞죠? 이렇게 뽑는 경우가 8C 곱하기 5C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자 2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묶어주기로 한 덩어리. 그럼 지금 몇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하나, 둘, 세 덩어리가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나열해야겠지.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끝났나요? 묶음 안에서 나열.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영아, 8C2 얼마? 80면 28 거기 보고 대답하는 거야? 아니요? 오케이. 5C 얼마? 10 넘어갈게요. 잘했어요. 요 정도입니다. 개념 괜찮지? 자, 페이스 5번 가볼게요. 이제 도형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왜 조합으로 접근하는지 요거를 알아야 돼. 알았지? 그냥 이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번 볼게요.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 점 중에서 7개 점이 있는데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여기 밑줄 그을게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잘 봐. 요렇게 세 점만 찍어 볼게요. 세 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그으면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지. 그러니까 두 점을 선택하면 직선 하나 그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직선이 생기는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여기 메모를 하고 갈게요. 직선이라는 녀석은 두 점을 선택해서 이어주면 직선 하나가 생기는 거야. 맞지? 그러면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직선도 10개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파란색 밑줄 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배제가 된 거냐면 만약에 일직선상에 세 점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개를 뽑았을 때나 요렇게 두 개를 뽑았을 때나 요렇게 두 개를 뽑았을 때가 모두 같은 직선을 가리켜. 맞지? 이게 다 중복이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이런 경우가 이 문제에서 없다 없다란 얘기야. 이런 경우를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야. 어때? 그럼 좀 깔끔해지죠? 어느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었을 때 그 직선이 또 다른 점을 지나는 경우는 없다란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점 두 개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요 밑줄 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직선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점 두 개를 찾을 거야. 점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야. 이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들도 메모 한번 해보세요. 직선이 있는데 두 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뭐 다른 점은 여기 있어. 여기가 A점이고 B점이고 C점이야. 그럼 직선이 지금 AB 지나는 직선은 한 가지잖아. 그치? 한 개잖아. 잘 봐. A, B, C 세 점 중에 A점을 뽑고 B점을 뽑으면 직선이 한 개가 결정이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해가지고요. B를 뽑고 A를 뽑으면 어떻게 돼? 다른 직선이 나오니? 이거도 누구야? 여기 쌤이 L이라고 적을게요. 이거도 L이라는 직선이니까 이거를 다른 직선으로 세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그럼 순서를 바꾸는 걸 생각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시 말하면 A, B, C 세 개 점 중에 두 개 점을 뽑으면 그때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으면 직선의 개수가 된다. 이해되니? 시영 이해되니 이거?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 저기 A, B가 한 개고 B가 L이라는 문자 그대로 본 거야?
오마 다시 해볼게. A 뽑고 B 뽑으면 L이라는 직선이 나오잖아요. 네. 직선 몇 개야? 한 개지. 요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B 뽑고 A 뽑으면 다른 직선이 나오니? 아니요. 그러면 얘는 또 다른 한 개요라고 세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얘는 얘랑 같은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1인 경우가 같다는 얘기야. A를 뽑고 B를 뽑나? B를 뽑고 A를 뽑나? 네. 그러면 뽑는 순서를 생각해? 안 해? 안 해. 그 얘기야. 그러면 순서 없는 거니까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야. 이해되니? 네. 요런 개념입니다. 네. 그냥 막 조합 적용하지 말고 조합 단원이니까 조합 적용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순서가 없네? 조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반직선은 어떨까요? 반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세야 될까? 봐봐. 아까처럼 뭐 이렇게 A점, B점, C점 이렇게 세 개 점만 가지고 해볼게.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나요? 다른가요? 맞아. 다른 거 알지? 왜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출발하는 점이고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반직선 AB는 뭘 뜻하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가는 요 직선을 뜻하는 거야. 반면에 반직선 BA는 뭘 뜻하는 거야?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가는 직선을 뜻하는 거야.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면 다시 해볼게. 반직선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A 뽑고 B 뽑은 거와 B 뽑고 A 뽑은 거는 같은 걸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봐야 돼. 그 말은 뭐야?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뽑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자 이제 위에 문제 풀고 반직선 개수 한번 세볼게요. 위로 올라갈게요. 다시 한번 1번.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두 점만 선택하면 직선 하나가 결정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정확히 직선의 개수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7개 점 중에서 몇 개를? 두 점을 선택하면 되지. 아까처럼 A, B, C 3개 점 중에 2점 선택하면 직선 하나 생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7개 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돼? C 콤비네이션으로 선택하면 2점이 선택되면 그때마다 직선이 하나씩 생기는 거니까 그게 직선의 개수가 되겠죠. 7C 얼마?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인데요. 중학교 버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래쪽 가보자. 네모 해놔. N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N각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각선이 뭔데 정의부터 내려볼게요. 이거 중학교 버전이야. 대각선은 이웃하지 않은 점을 연결한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에서. 지금 N각형이라는 걸 줬으니까 꼭지점은 N개고 뭐 변의 개수도 N개겠죠. 그죠?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부터 셉니다. 기네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럼 잘 생각해봐.
왼쪽 그림에다 표현해 볼게요. 한 꼭지점 여기서 이제 그어 본다고 생각하면 이웃하는 건 제외해야겠죠. 양쪽이 이렇게 제외가 돼요. 그리고 자신한테 긋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n개 꼭지점 중에서 몇 개가 빠져? 3개가 빠지지. 그 나머지 애들한테 그어주는 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랑 같아. 그래서 이때는 전체 n개 꼭지점 중에 3개 빠지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거를 몇 군데서 할 거야? n개 꼭지점에서 할 거야. n개 꼭지점에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하나의 꼭지점마다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n-3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표현해놨던 것처럼 여기서 뭐 요렇게 그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런데 모든 꼭지점에서 양쪽 제외하고 자기 자신 제외하면서 대각선을 그을 건데 여기 꼭지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나 요 왼쪽 오른쪽 이쪽 제외하고 이쪽 제외하고 그을 거잖아. 그 중에 하나가 요렇게 긋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얘네 둘은 서로 다른 대각선이니? 같은 대각선이죠. 어때? 왔다 갔다 두 개를 한 가지로 세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대각선의 개수는 위에 n개 꼭지점에서 시작했던 n 곱하기 n-3을 두 점이 왔다 갔다 하는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되니까 나누기 2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 녀석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었어. 알겠죠? 괜찮니? 그런데 이제 우리 조합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여기서 조합을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자. 둘. n각형이 있는데 대각선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나머지 꼭지점으로 연결하는 걸 전부 대각선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를 무시하고 아무 선분이나 다 그어볼게요. 아까 직선도 그렇고 선분도 그렇고 우리가 직선 하나를 표현하려면 점 2개만 있으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n개 중에 점 2개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지? 모든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NC2가 되겠다. 순서 생각하지 않고. 괜찮나요? 그러면 몇 개 표현해 볼게요. 2개를 뽑으면 요거도 있을 거고 뭐 당연히 요거도 있을 거고 요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이게 NC2개만큼 존재하는 거야. 계산 잠깐 해볼까요? NC2는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np2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굵게 빨간색으로 표현해놓은 이 선분은요 대각선이라고 할 수 없지. 바로 이웃하는 거 연결한 건 대각선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바로 이웃하는 선분이 몇 개가 있나요? 6. 그렇지. 이거는 모서리 개수가 되겠죠, 그죠? 모서리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 즉 몇 개나 존재해요? n개나 존재해. 이만큼은 뭐야? 대각선이 아니지. 그래서 결론은 대각선의 개수는 전체에서 빼준다. 는 전체 2분의 n-1에서 빼기 모서리 개수 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같은 결론이 나온지 볼까요? 2분의 통분해요. n제곱 빼기 n 빼기 n 빼기 3n 빼기 3n이면 n 묶어내면 n-3 이렇게 되더라. 결론은 똑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문제풀로 가볼게요. 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점 2개, 꼭지점 2개를 연결하면 모든 선분들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그게 뭔데? 6, C, 2 이렇게 될 거야. 그 중에 몇 개 빼면 돼요? 모서리 6개 이렇게 빼면 되겠죠. 6, C, 2 얼마죠? 6, C, 15 빼기 6, 9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도형에서 이용하는 거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 D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